하면 뭘 하려고 하면 걸리는 게 뭡니까? 보도 제한이죠. 우리 이제 도심공업주택 복합사업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하려고 하면 다 보도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 진경 부총장님하고 그리고 강서에서는 제가 대표로 그리고 강서 말고도 양천, 김포, 뭐 계양 이렇게 해서 대표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해서 저희가 그 캐나다 이카오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죠. 국제민간항공기구 살바토리 의장을 면담해서 공항 보도 제한 완화는 제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지만 각국의 형편에 따라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을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기술력에 따라서 달리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31년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법안의 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다면 얼마든지 그 이전에 시행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국토부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진행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보도 제한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가운데에서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보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때 법이 바뀌고 또는 규칙이 바뀌어서 보도 제한이 완화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추가적인 세부 개발 계획이라든지 계획들을 조금 바꾸어서 관리계획 처분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원래 절차대로 쭉 진행을 하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김포공항 보도제한 완화 국회의원 모임을 통해서 같이 정부를 불러다가 얘기를 하고 하는 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이 드디어 지난해 12월 15일 날 첫 삽을 떴습니다. 이게 진짜 언제부터 얘기했던 대장 홍대선, 우리 조동희 우리 회장님하고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때 다들 하셨는데 오랫동안 말씀 주셨는데 드디어 대장 홍대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착공하고 난 뒤에 7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가능하면 빨리 준공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장 신도시에서부터 홍대 입구까지 우리에게는 화곡역과 강서구청역, 가양역 이렇게 세 군데가 걸쳐져 있습니다. 잘 진행하겠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강북 횡단선이 예타에서 떨어져서 다시 지금 서울시가 2년에 걸친 다시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예타 탈락이 되었고 2024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가 지금 다시 노선을 다시 재검토한다든지 또는 어떤 구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국회는 예비 타당성 조사의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균형 발전 점수라고 하는 게 기초단체별 균형 발전도 좀 두자. 그러니까 뭐냐면 강서하고 저기 강북하고 이 두 개의 기초단체를 비교하면 또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그냥 서울, 수도권 이렇게 쭉 쳐가지고 하니까 수도권하고 지방만 비교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수도권이 늘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도 보면 그 안에서 강북과 강남이 다르고 바로 옆에 있는 지자체 간에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시되고 있어서 지난 1월 달에 통과된 그 국가재정법에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한 것들이 정책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지침으로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이제 기재부가 작업 중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이제 강북에 있는 몇 개의 지자체라든지 사실 우리 강서는 지하철역으로 보면 지하철역을 세보세요. 역의 개수가 엄청 많습니다. 김포공항역, 송정역, 뭐 마곡역, 마곡나루역, 그 다음에 가양역, 뭐 등촌역,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면 한 15개 정도가 돼요. 강서구에 전철역이. 우리는 뭐 몇 개 없어요 라고 하는데 다 세보면 많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하철 역사가 3개 미만인 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서울에도 그런 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보면 여전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9호선 들어오고 하면서 생각보다 예전에는 우리가 막 나빠요, 우리 엄청 안 좋아요라고 막 했는데 요즘은 이제 강북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몇 개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 막 세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몇 개가 안 돼서 좀 그런 일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강북 횡단선의 경우에는 목동역에서 등촌을 거쳐서 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있는 게 화곡 4동하고 등촌 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거의 흔히 말하는 전철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등촌 2동 같은 경우에는 등촌역이 있긴 하지만 등촌 2동의 끄트머리에 해당되고 화곡 4동의 경우에도 목동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쪽에 목동 오거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저쪽 끝이어서 그 사이가 조금 이렇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강북 횡단선이 때마침 목동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저기 청량리까지 가면서 사업성이 좋은 우리 여기 등촌 2동과 화곡 4동 저쪽에 목 3, 4, 5동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사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강서구는 거의 대부분의 동에 전철역이 지나가게 거의 빠짐없이 다 거의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끝이 나서 아마 주민 설명회가 곧 실시될 예정이다. 보시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양 택지개발지구고 여기 이제 저기 다양 3동 여기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양 1동하고 이렇게 되고 등촌동인데 여기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노후 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정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진행되고 있는 건 요가는 별개로 가양 9-1단지와 가양 10단지 재건축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가양 9-1단지의 경우에는 지난해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가양 9-1단지 경우에는 한 1930세대 정도 되게 계획을 잡고 있고 2028년에 이주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가양 10단지의 경우에는 지금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한 용역이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10단지는 되게 좀 넓기도 하고 해서 지금 LH나 국토부는 단지가 크니까 절반을 먼저 하고 절반을 나중에 하고 이렇게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 아무튼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용역과 관련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께 우리 장현주 회장님 여기 계시죠? 네,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염창 우성 1차, 2차 그리고 삼천리에서도 많이 오셨죠? 예, 그리고 여기는 용적률 400%하고 990 1000세대가 안 되긴 하지만 거의 맥시멈으로 해서 아주 대규모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게 얼마 전에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가 구성되고 한다는 것은 조합추진위원회니까 거의 정상 궤도로 간다고 하는 것이고요. 상반기 내에 일정들이 다 정리가 된다면 정비구역 지정 추진하고 이상 없이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 관련한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우성 1, 2차와 삼천리 수집 말씀 중에 그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 그러니까 나라에서 매입하는 SH나 이런 데서 매입하는 거의 매입 금액을 좀 정상화해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80%까지의 가격으로 하는 게 지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도시정비법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지금보다는 정상화가 될 예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것들 저희가 빠지지 않고 받아서 제도 보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창 우성 1, 2차하고 삼천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염창동의 경우에는 염창 근린공원 훼손지가 제대로 개발이 또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덩어리가 아주 좀 이렇게 커지는 개발이 되니까요. 그래서 훼손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LH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아마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대로 인근 도시복합 사업은 드디어 예정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자, 이제 그동안도 했지만 이제 정말 동의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동의를 빨리 받으시면 빨리 받으신 대로 예정지구가 이제 드디어 완전히 확정이 되는 선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땡길 수 있으니까 아마 지금 우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화곡동에 있는 6,000호 세대인데 이게 아마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에 규모로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큽니다. 말이 6,000세대지 생각을 해보세요. 6,000세대.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2동, 4동, 2동, 8동을 다 끼고 있어요. 화곡 2동, 4동, 8동을 다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곡 1구역, 구 화곡 본동 3구역인데요. 우리 이제 김종수 위원장님이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1구역하고 여기에 우리 전 위원장님도 오셨는데 여기 이제 2구역 이렇게 있고 또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거기는 제 지역이 아니어서 제가 표하는 게 좀 이상해서 표시는 안 넣었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각 지역에 해당돼서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가 지정을 3월 달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들 신청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한번 힘을 물 떠놓고 빌어볼까요? 한번. 저희가 개발 여건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면 사실 저희가 그 강서구가 아시겠지만 봉제산이라고 하는 정말 좋은 산이 있고 산도 있고 저희 강도 있고요. 강서구가 그리고 지하철역도 괜찮게 벌써 한 15개 정도의 역사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곡이라고 하는 R&D 센터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우수한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이 우수한 인력들이 처음에는 출퇴근을 이렇게 했지만 이제 점점 어떻게 강서에 살았으면 좋겠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해서 강서에서 지금 집을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분들이 자리를 잡게 해서 떠나지 않는 강서에서 일하고 강서에서 머물고 강서에서 아이 낳고 강서에서 키우고 그냥 강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음 맞춰서 다만 우리 주민들이 배척되거나 떠나지 않게 그분들이 떠나지 않고 강서에 계속 사시면서 우리가 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되고 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한번 논의해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안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 신통 개발 거 없이 저희 지역에서 강서 병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오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해서 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시라도 그런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저희 지역 사무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도로 상부 공원화하는 사업 잘 진행되고 있는데 자꾸 이제 공구 설계 변경이 돼서 공사 기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양천구 쪽에서 문제 제기해가지고 다시 조금 조정하고 해서 기간이 길어지는데요. 2030년 정도에 조성 완료 예정이라는 거 드리고요. 여기 완료되면 서남권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해서 국회대로 상부공원하고 안양천까지를 공원, 녹지, 수변이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린웨이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두 개까지가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국회대로 인근 복합 사업이 잘 진행되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림의 2동, 4동, 8동, 4동, 2동, 8동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플라자가 이제 곧 3월달에 등촌 1동에 있는 어린플라자 좀 서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개관하나라고 하는데 아마 3월 중에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도서관, 수영장, 체육센터, 문화센터 이런 것들 다 활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서구청 부지 아시겠지만 강서구청이 10월달이면 마곡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제일 고민이 강서구청이 6동에 있다가 마곡으로 가고 나면 6동이나 화곡 본동에 계시는 분들이 상실감이 크실 거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찬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강서가 대표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좀 조성하자라고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도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략관리 공유자산 활용 방안 관련한 용역이 준공되고, 그러면 내년에는 타당성 조사 그리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이행을 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대개는 조금 우리가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문화공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복합시설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거 외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들어가게. 다만 이제 구청이 좀 우리가 사실 뭐 예산이 막 풍족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강서구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민자가 좀 투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를 써서 아무튼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강서구청이 예산적으로 너무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강서구청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고